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란 것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하는데요. 평균 생존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중 5위이며 기대 수명은 약 85.3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0년 대비 3.3년이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수명을 말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볼 때 쓰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질병을 겪은 기간이 10년이라면 건강 수명은 9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약 66.3년이며 앞에서 말한 기대 수명과 비교해보면 17.2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질병을 가진 채로 병원과 약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건강하면서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처럼 선물처럼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질병을 오랫동안 가진 채로 현대의학과 처방약에만 의존한 채로 살아간다면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까지 심하게 말하고는 하는데요. 노후에 준비되지 않은 금전적인 상황도 물론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만 몸이 아픈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말에 따르면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일해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 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0대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70세라고 하면 중병을 앓고 있거나 그로 인해 병원 생활을 강요받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70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70대를 노인이라고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대라는 10년은 중장년의 연장선으로 일컫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 70대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가시면 제일 막내 왔다고 잔심부름은 도맡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왜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나는 아직 그런 소리 들을 나이가 아니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70대의 생활 방식이 중요해진 이유는 초고령화로 인해 노년의 세월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늙음의 기간이 약 20년으로 연장되는 삶이 표준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 노인으로 살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노령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인 70대입니다.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 인생 100세 시대에 와 있기에 70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보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 정복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암도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명도 5년 정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된다거나 장기도 새 것처럼 재생에 회춘할 수 있다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래 사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기관입니다. 뇌의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적도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의학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큰 질병들을 극복하고 몸속 기관들을 회춘시킨다 해도 결국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와다 히데키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85세 이후가 되면 누구나 경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치매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는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뇌 건강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불균형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과 함께 보내는 노년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더 젊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을 노력하기에 반드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서 가능했던 일들이 80대 이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까지 큰 병으로 목숨도 잃지 않았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늙음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듯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되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방에 누워만 있다면 노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또 다른 질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80대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70세밖에 안 되었지만 집에서 자신의 과거만 돌이키고 후회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지 나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너무 늦었다거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냐는 생각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여 주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는 이유가 전두엽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은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의욕 저하 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질병과 부상 등의 건강상 문제입니다. 이 연령대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므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이럴 땐 어떻게 할지 가까운 가족들과 의논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한 좋은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지 마라.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퇴직하고 예전만큼 머리도 몸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 기능의 많은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기능 측면에서도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타인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사용하는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짧은 단기 계약직 일자리 같은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이를 통해 사회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하면 쉬어야지라는 생각보다 현역의식을 유지하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마라. 최근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고령자라고 하면 왜 저 나이에도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70세 이후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면 활동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 밖을 나서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의욕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살고 있다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만 지방에 거주한다면 외출 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걷는 것도 편하지 않으므로 운전을 통해 가까운 대형마트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던지 하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병에 걸리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10년 후 운전을 그만둔 사람은 운전을 계속한 사람에 비해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고작 자동차 운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고령자의 신체는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고기를 섭취하라. 고령이 되면 육류는 삼가고 채소를 많이 곁들인 식사를 하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동양인 하루 평균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양인들의 하루 섭취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고 의욕이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에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이 세로토닌 물질이 점점 감소하는데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형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나이 들수록 육류 섭취를 늘리면 의욕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넷째, 햇볕을 쐬어라.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에 소개한 대로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왠지 없던 고민도 생기고 기분도 가라앉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은 기운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밖에 오래 나가 있을 필요 없이 하루 1시간 정도만 가볍게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너무 뜨거운 낮 시간대보다는 적당한 온도인 오전이나 약간 늦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고 하루 1번 정도 저녁 식재료를 산다는 마음으로 마트를 걸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타인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라. 70대가 되면 특히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라도 대화할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은 시간뿐이란 말도 있듯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이용해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은 주로 혼자 하는 일들이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어도 혼자 독학하지 말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다는 것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즘에는 SNS가 있으니 소통할 기회는 차고 넘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의견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려보세요. 여섯째,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아직 70대라면 운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운동이
8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70대가 되면 운동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만큼 허리나 다리 등도 편하지 않고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귀찮게 여겨져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몸을 이끌고라도 의식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몸에 운동이 좋다고 하니 자기의 체력보다 너무 무리해서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한 운동이 반대로 나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운동은 가볍게 또한 느슨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각자의 속도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는 활동으로도 제격입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1층이나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오를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올 때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오래도록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70대를 잘 보내야 노화를 막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이 들어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인다면 나이 드는 것을 더 이상 막연하게 두렵거나 무서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습관이 나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